반갑습니다. 엔지니어랩에서 전기기기 강의를 맡은 이슬찬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기기사 과목별 수험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가르치고 있는 전기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설명할 순서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과목 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기기가 어떤 과목인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출제 경향입니다. 제가 이제 10년치 문제 분석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됐고 그 다음에 어떤 파트에서 문제가 조금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학습 전략입니다. 일단 전기기기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강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강의 소개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목 소개입니다. 자, 일단은 목표 점수를 제가 65점 이상 이렇게 가져가자라고 적어놨는데 우리 65점 이상이면 13개죠, 그죠? 자, 그래서 20개 중에 왜 13개만 갖고 가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은 추천 학습 순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추천 학습 순서를 보게 되면 회로, 자기 기기, 전력, KC 순으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전기기를 맨 중간에 배치를 했죠, 그죠? 자, 그래서 기기를 일단 중간에 배치한 이유 자체가 뭐냐면 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 회로 이론 및 전자기압과 연계도가 높으므로 전기기기 과목보다 먼저 학습을 추천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전기기기를 여러분들이 맨 처음 보기보다는 요 안에 이제 들어갈 회로 내용이라든가 전자기압 내용을 조금 먼저 보시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적어놨고요. 자,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기기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앞에 회로 이론과 전자기압을 먼저 배우시고 나서 기기를 배우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목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전기기기 같은 경우에는 꽈락이 많은 과목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13개만 맞자라고 한 이유 자체가 뭐냐면 대부분의 전기기사 수험생들이 일단 필기 과목에서 꽈락이 조금 많이 나는 게 바로 전기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좀 많이 하셔도 많이 맞출 수가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13개 정도만 이렇게 맞추자라고 했고요. 자, 꽈락이 많은 과목이라서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문답만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답 위주 학습은 절대 안 되고 자, 이론을 확실하게 조금 이해하신 다음에 이렇게 기기를 조금 문제를 풀어보시는가 하셔야 됩니다. 자, 문답 위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꽈락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전기기기는 이제 계산 문제하고 개념 이해 문제, 암기 내용이 좀 출제가 되는데 자, 밑에 보시면 계산 문제 비율을 제가 적어놨죠, 그죠? 자, 일단 10년치를 분석했었을 때 계산 문제 비율이 32.07%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계산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개념 이해나 암기 내용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하시면 되고 계산 문제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여러분들이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전기기기는 교류 정류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파트에서 실기의 출제가 다 되었기 때문에 필기를 학습할 때 실기까지 한 번에 대비를 하자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도 저는 이제 필기 강사지만 실기까지 조금 대비를 하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필기를 학습하실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기만 합격한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실기까지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필기에서 배우는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실기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 들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출제 경향입니다. 2013년도부터 2020년 2회까지 제가 총 580문제를 조금 분석했고요. 자, 일단은 우리 전기기기에 나오는 파트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직류기, 두 번째는 동기기, 세 번째는 변압기, 네 번째는 유도기, 다섯 번째는 경유 정류자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는 총 6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일단 제가 580문제를 분석을 했을 때 우리 평균적으로 이 각 파트마다 몇 개씩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리 직류기 같은 경우에는 3.97, 그 다음 동기기는 4.17, 변압기는 4.38, 그 다음 유도기는 4.28. 자, 그 다음에 교류 정류자기랑 정류기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씩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딱 이거를 보셨을 때 자, 우리 첫 번째에서 네 번째 파트까지만 해도 열심히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일단 제가 아까 말했던 목표 점수 13개를 넘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많이 나온 걸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자, 그러면 교류 정류자기랑 정류기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나왔으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자, 이 두 중에서도 이제 쉬운 파트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쉬운 파트를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좀 들고 가시면 추가적으로 점수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학습 전략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전기기기는 일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용어가 많이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꽈락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꺼냈었는데 우리 기기가 이제 꽈락이 많은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아무래도 용어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좀 들어보지 못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익숙해지시고 그 용어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문자도 알 수 있고 식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용어에 대해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각 파트 간 유기적인 연계로 공부량을 줄이되 점수를 올리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하나를 여러 번 공부하는 게 아닌 한 번만 공부를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출제 경향을 보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각 파트마다 핵심 키워드를 다 넣어놨는데 자, 우리 직류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잘 보시면 전압 변동률이 있고 동기기도 잘 보시면 전압 변동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압기를 보셔도 전압 변동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다 똑같은 전압 변동이거든요. 식도 똑같고 물론 이제 개념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자, 똑같은 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세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보통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직류기에서 전압 변동률을 또 배우고 동기기에서 전압 변동률을 또 배우고 변압기에서 전압 변동률을 또 새로 배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똑같은 내용을 세 번이나 배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 낭비가 많이 되겠죠, 그죠? 자, 물론 이제 전압 변동률 말고도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우리 직류기에 손실 및 효율이 있고 변압기에도 손실 및 효율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직류기 파트에서 이 두 내용을 조금 잘 배우시면 나머지 파트에도 그대로 이렇게 써먹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시간도 좀 줄이면서 점수는 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출제가 많이 된 중요한 단어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류기에서 유도기까지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점수를 합쳐보시면 거의 한 15개, 16개 정도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온 파트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조금 공부하시고 난 좀 추가적으로 점수를 갖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때 이 두 파트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학습 후 당일 내용 정리, 복습 그리고 관련도 문제풀이까지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일단은 보통 기사 필기를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복습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한 이후에 이제 거기서 공부를 끝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히 공부를 끝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복습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자, 문제 푸는 습관을 미리 조금 이렇게 잡아 두셔야지만 나중에 시험장 가서도 조금 잘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꾸준한 학습 습관을 만들고 관련도 문제용을 조금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복습하고 그 다음에 관련도 문제 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습하고 관련도 문제 풀이면 여러분들이 잘 하시더라도 전기기기 같은 경우에는 꽈락은 절대 안 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이제 그 강의 소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건데 자, 첫 번째로 목표한 점수를 얻기 위해서 딱 필요한 만큼만 학습하고 이런 내용을 쉽게 이해하자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잘 나온 게 있고 잘 안 나온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잘 나온 거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잘 안 나온 것들은 뭐 제가 아예 설명을 안 드리겠다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중요도를 조금 따져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내용을 여러분한테 전달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를 갖고 가야 될지 이렇게 좀 혼란이 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딱 필요한 만큼만 여러분한테 조금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하자.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각각의 파트에서 겹치는 내용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묶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강의를 좀 할 예정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학습한 이론 내용을 문제풀이에 자연스럽게 적용한다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떤 공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얘는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됐다, 이런 식으로도 다 설명드려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조금 풀 수 있게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기출이 있는데요. 20년도 3회 문제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수가 8이고 중건, 직류기의 전기자 총 도체수가 960, 그 다음 매극 자속수가 0.04 웨버, 그 다음 회전수가 400 rpm이라면 유기 전력은 몇 볼트인가? 라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죠? 자,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문제를 보여주는데 나는 이거 못 푸는데, 공식도 모르는데, 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뒤에
공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핵심 개념, 직류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유기기전력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이 기전력에 대한 기본식을 보시게 되면 E는 60A분의 PZ 파이 N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용어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서 E는 유기기전력, 그 다음에 A는 병렬 회로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근데 이 병렬 회로수 같은 경우는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파권은 병렬 회로수가 몇이냐면 2고, 자, 중권은 P랑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가 뭔데요? 라고 하시게 되면 이 P 밑에 극수라고 적혀져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Z는 전기자 총 도체수고 N은 분당 회전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E는 60A분의 PZ 파이 N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조금 쉽게 외우려고 어떻게 외우냐면 60A분의 P자판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그래서 말을 조금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외우시면 좀 더 식을 쉽게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본 공식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극수가 8이라고 했었는데 아까 우리 극수를 나타낸 문자는 뭐라고 했냐면 P라고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중건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중건은 병렬 회로수라는 게 누구랑 같다고 했느냐? 극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는 P랑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직류기의 전기자 총 도체수가 960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전기자 총 도체수는 아까 뭐였냐? Z였습니다, Z. 자, 그 다음에 매극 자속이 0.04 웨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속은 파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회전수는 400 rpm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회전수는 대문자 N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자, 물어본 게 바로 뭐냐? 유기기전력을 물어봤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바로 밑에다가 다 뭐를 적고 있냐면 문자를 적고 있는데 이 문자를 적는 이유 자체가 우리 식 같은 경우에 싹 다 뭘로 이루어져 있죠? 문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 문자를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식도 외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서는 보통 이제 문자로 안 주고 말로 주기 때문에 이 말로 나와 있는 걸 싹 다 여러분들이 문자로 한번 적어 보시면 아, 내가 어떤 식을 이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문자로 나타낸 것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풀어보면 자, 물어본 게 유기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이런 식으로 물어봤죠. 그래서 유기기전력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2는 자, 우리 60A분의 제가 아까 P자판 이런 식으로 외우자고 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면 자, 일단은 우리 밑에 A를 보시게 되면 이게 병렬 회로수라고 했는데 요 놈은 이제 중건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병렬 회로수가 누구랑 같다? 극수랑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 대신에 제가 뭐라고 쓸 수 있다? P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보시면 분모에도 P가 있고 분자에도 뭐가 있죠? P가 있죠, 그죠? 그럼 이 분모 분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약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분모에 남는 건 60밖에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분자에 있는 요 Z 파이 N에다가 조금 대입을 해보면 Z는 전기자 총 도체수라고 했으니까 960. 자, 그 다음에 파이는 매극 자속이라고 했으니까 0.04.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N 같은 경우에는 분당 회전수죠, 그죠? 그래서 분당 회전수가 400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자, 60하고 우리 96하고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13이 나오죠, 그죠? 13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6이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0.04에다가 400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16에다가 16을 곱하면 얼마가 되느냐? 256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유기기전력이라고 했으니까 단위는 이제 볼트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256볼트인 1번을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렇게 설명드린 식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에다가 문자도 적어보고 이제 식을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기기기 수험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기기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셔서 포기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문제도 조금 쉽게 풀 수 있고 이해가 되게끔 제가 꼭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꽈락 없이 꼭 합격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